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떨리면서 배에 힘이 목소리가 좋구나.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흡, 그 중에서도 복식 호흡. 그리고 두 번째는 발성, 그 중에서도 공명 발성.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음인데요. 표준 발음. 총 3가지 복식 호흡, 공명 발성, 그리고 표준 발음,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흉식 호흡,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배워볼 복식 호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흡은 어떤 호흡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흉식 호흡을 활용합니다. 자, 흉식 호흡은 가슴 흉, 가슴으로 쉬는 숨인데요. 그럼 복식 호흡은 뭘까요? 배복, 배까지 내려가서 풍부하게 들어갔다가 몸을 흐르고 나오는 숨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요, 가수들도 복식 호흡을 많이 연습을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복식 호흡 훈련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복식 호흡을 하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숨이 길어진다는 건 우리 몸에 풍부한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단순히 말을 잘하는 효과를 넘어서 건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여러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흡이 점점 짧아지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헐떡헐떡거리는 숨을 우리는 목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생을 마감한 걸 우리는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요, 반대로 숨을 점점 깊게 쉬는 연습을 조금 해주신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잘 때는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는 사람 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냐? 배까지 숨이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잘 때는 우리 모두 복식 호흡을 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 흉식 호흡을 쓰는 걸까요? 우리 몸이 배까지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숨을 쉴 수 있구나, 지장이 없구나 라는 걸 터득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쓰려고 가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원래 복식 호흡을 하실 수 있으셨던 분들이시고, 사실 잘 때는 모두 다 복식 호흡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을 하실 때도 훈련을 통해 복식 호흡을 쓸 수 있게 좀 연습을 해 두신다면 훨씬 목을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복식 호흡 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배가 여러분 풍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배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셔 주시는데, 넣을 때는 코를 활용해서 하고 이 배의 옆통까지도 늘어나는 느낌,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빵빵하게 숨을 넣어줍니다. 자, 뱉을 때는요, 후 하고 바로 뱉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고 숨을 빼주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는 심상으로 풍선을 부풀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손으로는 배꼽 아래에 위치한 단전을 만져주시면서 배의 느낌을 한번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 5초 정도 숨을 한번 들이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바로 천천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숨이 좀 길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 어느 순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눈에 보이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풍선 불기 연습을 평소에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티슈 있으시죠? 아니면 두루마리 휴지 활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을 눈에 보이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호흡 위에 소리를 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빼면 거기에 말을 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서 천천히 숨을 빼는 연습을 해주시면 그 위에 이제 여러분이 소리를 얹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요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자, 다리를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쉽게 내릴 때는 잘 됐었는데 이걸 천천히 내리려고 하니 다리가 뭔가 떨리면서 배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셔야 여러분이 근육이 형성되시기 때문에 숨도 이렇게 뱉어내는 게 아니라 뱉어내시면서 복근에 힘을 한번, 단전에 힘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복식호흡 연습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좀 즐겨보시나요? 이런 작품을 볼 때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시겠지만 내가 이 배우를 보면 참 목소리가 좋구나 라고 느끼셨던 배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배우가 떠오르시나요? 제 머릿속에는요, 한석규 배우님, 이병헌 배우님, 김희애 배우님, 김태리 배우님, 또 류준열 배우님 등등등 다양한 배우들이 탁 떠오르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신 그런 배우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중정. 두 번째, 풍성한 울림.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된 감정인데요. 감정까지 전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정도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정적이고 듣기 좋은 중저음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톤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면서 호감과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말하고 있는 나의 목도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적정한 톤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이병헌 배우님, 한석규 배우님 보고 무턱대고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게 좋은 톤을 찾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각자 타고난 자기만의 음역대가 있거든요. 합창 단원들도 보면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이렇게 각자의 음역대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조소프라노보다 소프라노가 음이 더 많이 올라가면 소프라노가 노래를 더 잘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내가 타고 태어난 적절한 음역대를 연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원래 타고 태어난 제대로 된 톤으로 소리를 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찾는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원래 그 틀린 톤이 나의 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불편은 해. 그냥 나는 얘기를 할 때 목이 좀 잘 쉬는 사람이구나, 목이 많이 약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적절한 나의 톤을 찾고 났더니 예전보다 목이 훨씬 편안하고 나는 목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대방도 뭔가 모르게 굉장히 음성이 듣기 좋고 편안하게 바뀐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톤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타고난 음역대에서 벗어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목소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타고난 음역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성으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눌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좀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된 톤을 찾고 싶으시다면 목에서 목구멍의 윗부분, 그리고 목구멍의 중간 부분, 그리고 목구멍의 아랫부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3분의 2 지점, 목구멍의 윗부분과
가운데 중간 부분 사이 정도로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쉽게 생각하시면 단전부터 목 구멍을 거쳐서 앞으로 나오는 소리가 그 어느 하나에도 건드리지 않고 쑥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농구를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농구 골대가 있는데요. 이 골대에 공이 쑥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나오는 그런 클린 슛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바로 성대를 부딪히지 않고 목구멍의 윗공간과 중간 부분 정확하게 비어 있는 곳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올 때가 가장 좋은 소리인데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심상을 떠올려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뱃속에 우리 배 아래 단전에 목소리라고 생긴 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을 농구를 하는 것처럼 던지는데요. 골대에 부딪히지 않고 바로 그리고 그때 단전으로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소리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느낌적으로 소리를 안면부로 모아준다. 그런데 얼굴에서도 가운데 정도 되는 데가 요 코와 아래 정도, 여기 입보다는 좀 위쪽으로 소리를 던져주는 느낌. 그래서 한 인중 정도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안면 마스크 쪽으로 모아주는 발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셨나요? 다시 준비 시작! 안면 마스크의 느낌을 느껴주셔도 좋고요. 단전의 느낌을 느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리 내는 법 연습해 보셨나요? 자, 이제 소리가 나왔다면 아까 우리 소프라노인지 메조소프라노인지 혹은 테너인지 바리톤인지 나에게 맞는 음역대를 좀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가장 쉬운 게 음계를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도. 자, 그런데 이때 도, 레, 미, 파, 솔 하실 때요. 유독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음역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혹시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갔을 때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좀 크게 듣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스피커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주변에 컵이라던가 오목한 밥그릇도 있을 수 있고요. 코펠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나 이거 알아 이러고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컵과 이 핸드폰의 소리가 공명이 맞아 떨어지면서 더 크게 마치 스피커처럼 소리를 울리게 해주는 효과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요. 종이컵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종이컵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소리를 내보시면요. 유난히 종이컵이 더 많이 많은 진동이 느껴지는 음역대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공명이 편안한 지점입니다. 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실까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유리컵이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리컵이 팍 하고 깨지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또한 공기 중에 흘러다니는 이 파동과 유리컵 고유의 파동이 맞았을 때, 공명이 맞았을 때 팍 하고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자연적으로 타고 태어난 여러분의 편안한 그런 톤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 종이컵이 만났을 때 종이컵이 만났을 때 유난히 많이 울리는 그런 지점이 있다면 찾았다. 여기가 바로 내가 가장 편안한 톤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신 후에 그 소리를 자주 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나에게 적절한 톤이 있다. 그 톤을 찾기 위해서 일단 소리를 편안하게 내는 연습을 한다. 먼저 소리가 편안하게 나왔다면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음역대를 찾아야 하는데 가장 손쉽게는 음계를 활용해서 찾아볼 수 있다.
도, 레, 미, 파, 솔 음계를 활용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소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다. 자, 소도구는 예를 들면 종이컵 내지는 다양한 컵 어떤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과 이 소도구와 나의 소리가 맞는 음역대, 그래서 진동이 많이 느껴지는 그 지점을 찾아라. 많이 울리는 지점을 찾아라. 찾았다. 그럼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적절하고 듣기 좋은 톤입니다. 그 톤으로 충분히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어느 순간 상대로부터 너 목소리 참 듣기 좋구나. 너 목소리 꼭 이병헌 같아. 너 목소리 꼭 김태리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